아파트들 봐. 여기 봐봐. 진짜 딱 봐도 여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완전 구축이잖아. 여긴 구도심이고 저기는 완전 신축에다가 상가까지 딱 돼 있잖아. 신도심. 그러니까 천안으로 따지면 신불당 불당인 거니까. 근데 거기보다 인구 유입이 훨씬 느리단 말이야 여기는. 근데 이런 데를 자꾸 와보면은 감이 오는 거야. 아, 도시가 인구가 많이 유입이 안 돼도 거기서 잘 사는 사람은 신축으로 가는구나. 신축은 안 망하는구나. 대신에 해당 도시 자체에 일자리가 없고 인구가 안 들어오면은 구축이 회복이 안 되거나 되게 느리게 되는구나. 근데 도시가 만약 인기가 많으면 구축까지 다 차오르는구나. 거기가 바로 서울이야. 썩다리 막 거지 같은 아파트도 막 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집 자체가 부족하니까. 근데 여긴 집은 이제 안 부족한 거지. 여기서 만약에 구축 아파트가 지금 빈 데는 없거든. 가보면은 그러면 찾아보면은 빌라촌의 반지하부터 비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가 집이 많다고 다 비는 게 아니야. 쏠림 현상이야.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연예인 아무리 좋아해도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연예인 되게 많잖아. 마찬가지야. 연예인이 많다고 연예인이 다 죽는 게 아니야. 연예인이 아무리 많아져도 탑스타는 계속 먹고 살아. 많아지면은 꽁다리만 망하는 거야. 집도 똑같아. 왜 그렇다? 똑같아. 사람들이 연예인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집은 따로 있어. 새 아파트를 좋아해. 서울의 새 아파트를 좋아하면서 단순히 보급률이 높고 집이 많으니까 집이 빌 거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는 생각인 거지, 내가 봤을 때. 난 아파트도 싫어. 새 아파트도 싫어. 좋은 집도 싫어. 나는 저기 촌구석에 초등학교도 없고 그냥 대중교통도 없고 대충 그냥 집 모양만 대충 갖춰지는 집, 절대 가격 안 올라가는 집도 좋아. 내가 그러면은 솔직히 이해를 하지. 집이 많으면 벼도 되니까. 근데 본인은 서울의 새 아파트에 대중교통에 학군에 따질 거 다 따지면서 집이 너무 많으니까 빌 거다? 아파트값이 폭락을 할 거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서울대를 싫어해. 난 대학 갈 맘도 없어. 난 지방대면 좋게. 그러면 대학이 서울 한국에 너무 많으니까 학벌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대학은 이제 사람들이 인구가 주니까 망할 거라고 얘기해도 돼. 근데 난 서울대 가고 싶어. 연고대 가고 싶고 서울대 의대 나왔다 그러면 앞에서 괜히 주눅 들어.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대학이 빌 거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쏠림 현상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 인간은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많이 비교하고 너무 좋은 걸 좋아해.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아무리 개체수가 많아져도 수요가 몰려있는 곳은 계속 몰려. 그거를 계속 공부하는 게 입지랑 부동산 공부인 것 같아. 끝.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카페에서 좀 조곤조곤 얘기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해를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걸 좀 해명을 하고 싶은데 별 해명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사람들이 서로 좀 많이 의견이 나뉘었잖아요. 많이 나뉘어서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되게 웃긴 건데 사실 이게 공부를 해보시면 말이 안 되는 건데 폭등론자랑 폭락론자로 나뉘었어요. 올라간다 대 내려간다요. 그러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인데 엄연히 따지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죠. 지금 시장은 뭘로 구성이 돼 있고 이런 요소가 일어나니까 내려가야 정상이다. 아니면 시장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장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맞는데 지금 양쪽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냥 뭐 앞뒤 없이 그냥 올라간다, 앞뒤 없이 내려간다, 그것도 아니라 거의 올라가야 한다, 내가 샀으니까 올라가야 한다, 아니면 내가 샀으니까 내가 못 샀으니까 내려가야 한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옳지가 않죠. 사실 이론적으로 이제 맞지가 않는 건데 제 의견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시장이, 제가 알고 있는 시장이 구성되어진 요소로 봤을 때 지금부터 시장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전세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영원히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조건이 갖춰지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정말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요소가 구성이 다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너의 판단 기준은 뭐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일단 저는 여러분이랑 정말 의견이 다른 게 금리 인상 지금처럼 찔끔찔끔 하는 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신도시 지정하는 거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바젤3 무슨 이론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신경 안 쓰는지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부동산은 과거 한 40년 가까이 된 역사를 토대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 40년 역사 중에 금리 인상 때문에, 바젤3 때문에, 신도시 지정 때문에 떨어진 적은 없어요. 실제로 진짜 하락이 일어난 경우가 3번이 있었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대외 여건의 충격이나 아니면 대량 공급이에요. 1기 신도시 때 한번 떨어졌고요, IMF 때 한번 떨어졌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2기 신도시 입주 기간과 맞물린 국제금융위기 기간에 내려갔어요. 그럼 이 세 번의 기간에 맞닥뜨리면 되는 거잖아요. 외부 충격도 사실 아닌데 잘못된 경영으로 나라가 한번 망하든가, 아니면 진짜 몇십만 가구가 한 번에 입주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보다시피 입주와 동시에 뭐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지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어쨌건 하락은 어렵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이론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어떤 조건이 갖춰졌나요? 코로나는 아니에요. 코로나는 오히려 유동성을 뿜어내면서 극복을 하고 있죠. 코로나는 이제 지나갔어요. 코로나도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다 욕 많이 먹었는데, 결국엔 제 말대로 됐고, 그 얘기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다 의견 바꿔서 우리는 올라간다고 하고 있고. 코로나는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상으로 잡힌 적 없어요. 일본 얘기일 뿐이고, 일본은 그때 금리 6%까지 올랐어요. 아직이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예요, 포인트가. 여러분, 포인트가 이거라고요. 한국 부동산 역사상 그냥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진 적은 없어요. 떨어진 다음에 많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간 적은 없다고요. 제 판단 기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래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소가 수요와 공급을 따졌을 때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올라갈 거라고 단순히 판단을 하는 거지, 엄청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간과하시는 게,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부동산은 자산이 큰 규모고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지식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면 결정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져요. 차라리 좀 단순화시키더라도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결정과 판단을 빨리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왜 내려가야 될까요? 대규모 공급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공급 계획을 열심히 세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 계획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니까요. 2기 신도시 12곳을 지정하는 동안 그것 때문에 내려간 적은 없어요. 언제 내려갔을까요? 입주할 때 내려갔어요. 1기 신도는요? 입주할 때 내려갔어요. 단순화시키자면 실제로 입주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그 빈 공간으로 막 들어갈 때 기존 집이 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아무리 이거저거 막 해도 부동산 시장이 잡히지 않는 걸 봐도 기본적으로 제가 믿고 있는 수요와 공급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득이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너는 폭등론자니까 하락이 안 온다는 뜻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정부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3기 신도시에다가 지금 요번에 또 지정했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만약에 지금 오세훈 시장 말대로 되기 시작하면은 2023년 이후로 뭐 둔촌주공이나 뭐 장미나 크로바나 이제 재건축 입주할 단지 많단 말이에요. 2023년 이후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2023년 이후에 2024년 이후겠죠.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 첫 입주 계획이 2024년인가 돼 있을 거예요. 그냥 계획, 그러니까 희망이죠. 그건 2024년 이후에 언젠간 공급이 되겠죠. 그럼 언젠가부터 사람들한테 새 집이 공급될 거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오면서 실제 입주가 어마어마하게 될 거 아니에요. 3기 신도시 입주가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입주가 되면서 대량 물량이 쏟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1기 신도시랑 2기 신도시처럼 입주할 당시에 당연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다만 전세 시장은 별도로 보셔야 되는데 이건 설명이 너무 길고요. 그럼 그때 가면 내려갈 거예요. 근데 제 말이 이거잖아요. 지금 와서 집을 사라는 저에게 욕을 하시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꼭지인데 왜 사냐? 꼭지인 건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꼭지란 말을 쓰시는 분이 스스로 얼마나 자만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을 제발 좀 하세요. 엄청난 자만이에요. 본인이 꼭지를 맞추실 수 있는 분이면 지금 부자여야 정상 아니에요? 맞죠? 본인이 부자여야 정상이라고요. 꼭지를 맞출 수 있으면. 제 말은 언젠가 입주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대량으로 입주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량 공급을 왜 합니까? 쉬운 거예요. 제 이론은. 대량 공급을 왜 계획하죠? 맞아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대량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량 공급을 왜 합니까?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막 빡세 죽겠는데. 대량 공급을 하는 이유 자체가 공급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럼 대량 공급이니까 계획이 오래 걸리죠. 1기 신도시가 빨리 된 것 뿐이에요. 2기 신도시도 길게 걸린 데는 15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 3기 신도시가 대량으로 공급되고 택지를 계속 지정한다는 건 이미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정이죠. 그러면 걔가 공급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이걸 알아보셔야죠. 3기 신도시나 다른 진짜 공급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과거 내역을 찾아보세요. 신도시요? 평균 재개발 재건축은 8년 이상 잡으셔야 되고 3기 신도시 평균 기간 잡아도 7년 넘어요. 7년 이상이에요. 그럼 사실 지금 계획을 짜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 2년 되지 않았습니까? 2년 됐다고 쳐요. 계획이 빠르니까. 그럼 앞으로 5년은 남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5년이면 2027년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 수급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럼 한 발 양보해서 2027년인데 2, 3년 전엔 사람들이 공급 시그널을 느끼니까 거기서 2, 3년 빼면은 제일 빠르게 잡아도 2024년이에요. 2024년 전까지는 진짜 공급이나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있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또 금리 인상으로 방법은 있어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만든 한 1년 만에 금리 5% 이상 인상해버리면 아작이 나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려워요. 부동산 하나 잡겠다고 경기 자체를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수출국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이 무조건 올라간다, 올라가야 한다, 으쌰 집 가진 사람들 만세 저 그럴 마음 조금도 없어요. 저 내려갈 때 되면 내려간다고 미리 준비하라고 다 말씀드릴 스타일이에요.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제 멤버십이나 제 정기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하락에 대비해야 돼요. 근데 하락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하락 전에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하락을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하락을 기다리겠다? 전세나 월세로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세 월세로 버티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은 초이스예요. 저라면은 하락이 일어나기 전까지 수급 불균형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하락이 올 때까지 올라갈 그 몫이 하락이 온 다음에 내려갈 몫보다 크다고 판단을 한 것 뿐이에요. 나중에 하락이 오겠죠. 근데 지금 빨리 사면 빨리 살수록 안전마진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전세가 밑에서 받쳐줄 거란 말이에요. 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한도 끝도 없이 오를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저도 공부를 좋아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제 분야에서 당연히 끝도 없이 오르는 자산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알아야 정상이에요. 저는 이 분야에 제 인생을 갈아 넣었었어요. 여러분 그건 노력 안 하셨잖아요. 전 제 영상에서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이 분야에 제 인생을 아예 갈아 넣었어요. 여러분이 즐긴 그것들 전부 다 포기하고 갈아 넣었어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고 사시는 것들조차도 다 포기하고 갈아 넣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저도 방송에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부담스러운데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몇 년 동안 저를 믿고 같이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은 이미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많이 감사하다고 하시지만 이미 제가 뭔가를 같이 시작했잖아요. 같이 시작하고 저한테 의지를 하시는 분들이 이미 생겼는데 중간에 갑자기 공유하는 걸 딱 끊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도 부담스럽다는 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자세히 꾸준히 안 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영상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로 옛날 걸 다시 올려서 결과를 검증을 해드려요. 맞았다, 틀렸다, 내가 틀렸으면 죄송하다, 맞았으면 이게 맞았다. 근데 시중에 그렇게 안 하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저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을 한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 분들한테는 사소한 실수까지 다 사과드렸었고, 그러니까 제가 뭘 맹신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고 공부한 바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아요, 영원히 못 올라요 지금.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하락장으로 전환되면은 되게 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뭐 집 있는 사람들 막 으쌰으쌰 올라가보자, 집 없는 사람들은 바보다, 이런 거 하늘의 맹세코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않고 봤으면 좋겠고요.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좀 더 나은 경제 활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좋은 채널이고 싶어요. 그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켜봤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